이번 시간은 되돌리다 반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되돌리다 반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되돌리다 반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돌리다 반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글자가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떤 때 사용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다 할 때 그 반대할 때 사용되는 글자고, 또는 반사, 반성, 반성하다 할 때 반성이고요. 그 다음에 반복하다 할 때 그 반자입니다. 그리고 위반 또는 찬성 반대할 때 그 찬반을 나타낼 때 반, 이게 바로 되돌리다 반이라는 글자예요.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되돌리다 반이라는 글자의 속성을 살펴보면 바로 회의입니다. 회의. 그래서 회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되돌리다 반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되돌리다 반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자, 글자의 윗부분에 가로획이 있고 그 옆으로 이어져서 세로획이 이렇게 있죠. 윗부분과 가로획과 세로획. 자, 그 부분이 하나의 모양이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하나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양과 글자가 결합해서 만든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위아래가 결합된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아랫부분에 있는, 자, X표에 가로획이 하나 더 있는, 자, 바로 이렇게 생긴 글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던 손을 나타내는 손우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손우. 자, 손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손을 나타내는 손우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손으로 무언가를 뒤집는, 그 뒤집힘을 당하는 그런 사물입니다. 그 사물의 모양을 이렇게 기역자를 반대로 놓는 듯한 모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당연히 손으로 뭔가를 뒤집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무언가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있을 때 손을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뒤집죠. 이게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글자의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손을 나타내는 손우가 있고, 그 손에 의해서 뒤집혀지는 사물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그 사물의 모양을 왜 저렇게 표현했냐면, 자, 여기 지금 제 손에 신문이 하나 있는데, 신문은 가로로 이렇게 누워있죠. 그리고 제가 뒤집었을 때 다시 가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뒤집힌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누웠던 것을 신문을 피듯이,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신문이 점점 누워있다가 반으로 접혀있다가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펴지면서 반대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꺾은 선으로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 그 모양이 바로 나오죠. 자, 신문을 이렇게 봤을 때 그 굴바위 엄처럼 생긴 요 모양과 손이 나타나서 손이 뭔가를 뒤집는 모양을 그대로 문자화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문을 뒤집거나 아니면 책을 이런 책들을, 자, 책을 이렇게 넘길 때마다, 뒤집을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집다 반은 손으로 뭔가를 뒤집었기 때문에 뒤집힌 면은 처음 면에 반대다라고 해서 반대의 뜻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직접 뒤집기 때문에 뒤집다의 뜻은 당연히 있고, 그리고 뒤집듯이 되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되돌리다라는 뜻도. 그래서 되돌리다 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분들은 이 글자를 해석하는 방법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도 설명하더라고요. 이 윗부분, 손을 뺀 나머지 부분이 부수 글자 중에서 굴바위 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바위 안에서 어떤 사람이 거꾸로 손을 이용해서 굴바위 절벽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기역자를 거꾸로 놓은 부분을 사람의 머리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자라는 것은 그 문자를 사용하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문자를 봤을 때 저게 어떠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평범하고 자주 행동했던 그런 것들을 문자화하는 겁니다.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렵게 해석해야 되는 글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글자의 모양을 보시고 바로바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떠한 물건을 손으로 뒤집히는 모양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또 하나의 글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죽을 나타내는 가죽피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를 보시면 가죽을 직접 손으로 밀어서 벗겨내는 모양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문자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더라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요 뒤집다 반 또는 되돌리다 반이라는 글자를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서체 변화 두 개를 가죽 피와 그 다음에 되돌리다 반을 그대로 같이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뿅!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나 그 뜻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돌리다 반은 손으로 어떤 물건을 뒤집는 모양으로 뒤집다, 되돌리다는 것이며 뒤집고 나면 반대면이 나오니 반대라는 뜻이다. 자, 이런 뜻을 가진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신문을 뒤집어 보시던가 아니면 책을 뒤집어 보실 때마다 손으로 뭔가를 덮어있던 것을 뒤집을 때마다 이 되돌리다 반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봐줘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되돌리다 반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